캠프 데이비드의 한미일 정상회담은 글로벌 중추국가로 우뚝 선 대한민국의 위상을 분명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고장난 레코드판처럼 시종일관 한반도 평화만 되뇌이며 우리 국익 대신 북한의 이익에만 골몰해 온 지난 정부의 무능 외교와 확연하게 대비되는 성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지난 정권의 무능 외교 민낯이 드러날까 두려워서인지 기념비적 외교 성과에도 온갖 혹평으로 일관하며 정권 흔들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체 민주당의 외교 DNA에 국익이라는 게 있기는 한 겁니까?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안보를 지켜내고 자유진영의 확실한 연대를 통해 첨단 산업을 보호하는 일이 어떻게 퍼주기 외교가 될 수 있습니까? 판문점 선언, 평양 선언을 통해 북한의 모든 걸 다 내어주고도 특등 머저리 소리를 듣고 그마저도 모자라 대화의 여지를 열어두는 것이라면서 북한의 편을 든 분들이 바로 문재인 정권이었고 더불어민주당의 책임 있는 정치인들 아니었습니까? 지난날 죽창가로 대변되는 민주당의 반일 선동 정치로 대체 얻어낸 국익은 무엇이었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질적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진정한 국익 외교가 무엇인지 분명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민주당은 국익마저 발목 잡는 자해 정치 즉각 중단하길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 특권 포기 쇼가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정치적 분신으로도 불리고 또 지도부의 일원인 박찬대 최고위원은 정당한 영장 청구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당당하게 부결표를 던질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결국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단서를 달아놓을 때부터 이재명 대표에게는 다 계획이 있었던 것 아니었겠습니까? 이 대표가 새빨간 거짓말쟁이로 전 국민께 낙인 찍힐 생각이 아니라면 즉각 이런 친명계 의원들의 발언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밝혀야 할 겁니다. 회기, 비회기 가리지 않고 이 대표 본인을 향한 영장이 청구된다면 조건 없이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을 생각이 있기는 한 겁니까? 정치인의 말은 천금같이 무거워야 할 텐데 제1야당 대표의 말이 깃털처럼 가벼워서야 되겠습니까? 이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 단상에 서서 대국민 앞에 낸 본인의 메시지, 불체포 특권 포기 약속이 새빨간 거짓말이었는지 아닌지에 대해 즉각 그 입장을 밝히기 바랍니다. 서울 신림동 공원 성폭행 사건 피해자가 결국 숨졌습니다. 신림역 흉기난동과 분당 서현역 칼부림 사건 등 대낮에 길거리, 백화점, 공원에서 잇따라 발생한 강력범죄로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2021년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된 데 이어 강행 처리된 검수완박으로 경찰은 수사부서 인력을 크게 늘릴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일선의 치안을 책임지는 지구대와 파출소는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기준 서울의 지구대 파출소 242곳 중 절반가량이 정원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시민들이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입니다. 경찰은 종합적인 민생 치안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수사 공백에 이어 치안 공백까지 부른 검경 수사권 문제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박 4일간의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새로운 시대 선언은 안보 위협 등에 대응하기 위한 신속 협의를 명문화함으로써 삼국 공조를 전례 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라는 중차대한 안보 위기에 직면해 있는 현실을 고려하고 일본에 대한 국내의 정치적 계산을 탈피함으로써 한일 관계 정상화로 도약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제 한미일이 만들어낸 새 질서를 경제 번영의 발판으로 삼는 후속 대책을 준비해야 합니다. 한국의 외교 위상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이제 어느 나라도 감히 우리 주변의 정세를 위협하거나 힘으로 현상을 변경하려는 시도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은 어느 때보다 강력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군사안보, 경제, 첨단 기술 등 거의 모든 분야를 망라하는 협력 체계입니다. 쿼드보다 강력하고 오쿠스보다 넓고 촘촘합니다.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용기를 높게 평가하며 이번 정상회의가 역사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높은 평가를 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이번에도 평가절하하기 바빴습니다. 누구를 위한 협력 강화냐는 것입니다. 당연히 국민을 위한 협력 강화입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 축창가를 외치며 반일 선동에 앞장서고 국제적으로 고립당하며 북핵 앞에 국민을 방치했던 것이 민주당 외교의 본질입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 이재명 절대 안전에 기울이는 노력의 절반이라도 국민 안전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국민 안전은 뒤로 한 채 셀프 방탄에만 집착하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도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체포 동의안 표결에 없는 국회 비회기 중 구속영장을 청구하라며 검찰을 향해 도발했습니다. 그런데 친명계 의원들은 앞다퉈 투표를 거부하는 부결표를 던지느니 하며 체포 동의안 부결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말하니 정말 포기한 줄 알 것 같아 걱정이라도 됐습니까? 진실은 결국 밝혀질 것입니다. 방탄 밖으로 나와 진실을 마주하십시오. 이재명 대표님, 구속영장이 짜장면입니까? 대한민국 사법 절차가 아무 때나 시키면 척척 배달되는 것은 아닙니다. 온갖 부정부패 혐의로 얼룩진 피의자가 영장이 어떻고 시기가 어떻고 운운하는 것 자체가 사법질서 파괴입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벌써부터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겠다며 이재명 충성 경쟁에 밑밥을 깔고 있습니다. 국회 연설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를 이야기한 것은 역시 말로만 하는 쇼였습니까? 이재명 대표님, 제가 짜장면 한 그릇 사드릴 테니 남자답게 불체포 특권 포기 약속 지키십시오. 이런저런 조건 달지 말고 한 입으로 두말하지 마십시오. 이재명 대표의 문제로 민주당이 얼마나 더 망가져야 합니까? 김의겸 의원은 예능 프로에 출연해 또다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언급하며 한동훈 장관에게 소송을 끌지 말라고 아무 말 대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재판 진행은 사법부 고유의 권한이지 법무부 장관이 관여할 수 없습니다. 김의겸 의원이 몸담았던 문재인 정부에서는 재판에 마음대로 개입해 속도 조절도 했다는 양심 고백입니까? 국민의힘은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계속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우리에게 훨씬 유리하지만 상식적인 정치를 위해 이재명과 친명들은 하루라도 빨리 퇴장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조금만 상식을 회복하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일이 많습니다. 역대 최초의 역사적 한미일 정상회담 성과와 동북아 외교 안보의 새로운 기준에 대해 민주당도 인정할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재명 대표 눈치 보느라 무조건 정부 발목 잡기와 가짜뉴스 설파에만 급급하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미국 국빈 방문과 캠프 데이비드 방문을 동시에 한 유일한 국가 정상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중국에도 할 말은 하는 당당한 외교를 펼치는데 단체 관광이 재개됐습니다. 전 정부에서 중국몽 운운하며 비굴하고 초라한 혼밥 외교를 해도 이뤄내지 못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달라진 위상에 맞춰 민주당도 대화가 가능한 정당이 됐으면 합니다. 이재명만 없으면 가능합니다. 주요 외신 역시 한미일 정상회담 결과에 주목하였습니다. 미국 일간지인 뉴욕타임즈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책을 전환하며 한일 관계 개선을 이끌었다고 하였고,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삼국 관계가 오커스와 쿼드에 필적할 만큼 커질 수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삼국 협력의 제도적 기반과 추진 의지를 확고히 하는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처럼 국민의힘과 정부는 한미일 정상회담 결과가 국익에 직결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중국 경기 침체와 금융 불안이 전방위로 퍼지고 있고, 특히
중국 국내 총생산의 25%를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의 위험이 금융권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형 부동산 업체인 비구위안에 이어 1조 위안의 자금을 운용하는 정적그룹, 그리고 국유 부동산 기업인 위안양까지 채무 불이행 위기에 빠졌습니다. 글로벌 투자 은행들도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내리고 있고 디플레이션 양상마저 나타내고 있어 장기 침체로 시달린 일본식 장기 불황에 빠져들지 모른다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 GDP의 18%를 차지하고 우리나라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는 중국 경제의 침체는 한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지금 당장 대체 시장을 찾기도 어렵지만 과도한 중국 경제의 의존을 한순간에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정부는 중장기적 중국발 불안 완화 정책과 더불어 중국발 리스크를 재평가하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여 중국 리스크가 한국 경제에 전이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지난 18일 한미일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새 시대를 선언했습니다. 한미일이 하나가 될 때 더 강하다. 이 말 한마디에 삼국 정상이 모인 의미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최고위급에서 한미일 협력을 제도화했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일 것입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층 더 강화된 대북 공조부터 경제안보, 첨단기술 분야 협력, 동북아를 넘어 인태지역과 글로벌 현안에 대한 정책 공조에 이르기까지 촘촘하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런 삼각협력체제는 언제든 어디서든 무엇이든 즉 whenever, wherever, whatever 즉 3ever 협력체제라 일컬어질만 할 것입니다. 한미일 삼각협력의 틀이 제 모습을 갖춰가자 북한이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중국이 대만 주변 해역에서 무력 시위를 벌여가며 외교적인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미일 찰떡공조는 사실 북중러가 자초한 측면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북중러가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지 않았다면 한미일이 삼국협력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점증하는 안보 위협에 맞서 주권과 영토를 수호하고 험난하기 짝이 없는 경제 파고를 원만히 헤쳐나가려면 삼각공조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대통령께서도 귀국 직후 한미일 협력을 위한 새 장을 열었다고 평가하신 만큼 동북아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들과 한국 경제의 성장을 발목 잡는 각종 위기를 타개하고 제도야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한미일 정상회의의 성과를 우리의 국익으로 이어나가야 합니다. 국익의 여야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한미일 삼각협력 제도화를 뒷받침하고 영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치권 전체가 합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민주당과 좌파 진영에서 친일 프레임을 씌워가며 퍼주기 운운하며 얼토당토않던 오염수 가짜뉴스 확산에 열을 올리고 있어서 참담하고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국익을 국내 선동용 재물로 정쟁의 소재로 삼아서는 안 될 일입니다. 한미일 삼각협력체제는 혼밥 서름도 냉면 조롱도 떨쳐내고 한반도의 평화와 미래로 가는 새로운 여정의 출발입니다. 민주당도 대승적으로 동참하기를 촉구합니다.